안녕하세요. 대업에서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태광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세 흐름세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조선업체나 조선기아제 업체들이 시장의 리스크를 먹으면서 주가가 상승을 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정세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이 조선기아제 업체들에게는 긍정적인 이슈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이러한 분위기가 다시 돌아오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태광 같은 경우에는 기자재 업체들 중에서도 뭐 캐파적인 측면도 그렇고 실적적인 부분도 탄탄한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가의 핵심 지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유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가가 태광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지까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죠. 결국에는 기술적인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런 가격적인 상승을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멘텀을 받아야 주가 상승 모멘텀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전반적인 이야기 진행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러면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실적적인 부분부터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특히 매출 같은 경우에는 21년 3월 이후로 매출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이익률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단편적인 실적만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수주잔고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주 잔고 같은 경우에는 23년에 피크를 기록을 하고 나서 최근 들어서 좀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다시금 살아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태광 같은 경우에는 LNG와도 관련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LNG 수요가 증가하면 할수록 당연히 이 부분이 수주 잔고나 실적적인 부분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 상승 모멘텀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숫자적인 개념을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2년과 23년을 좀 비교를 해보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많이 뛰었죠. 그리고 24년과 25년의 이 컨센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매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상승하는 흐름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죠. 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상승하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당기순이익도 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EPS도 상승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뭐 EPS 측면을 보게 되면 2078원을 이제 2023년 12월 달에 기록을 했는데 그 이후에 소폭 하락을 하긴 하지만 재차 상승을 해주면서 평균적으로 2,000원대에 유지를 해주고 있다. 자,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EPS가 상승을 하면서도 BPS도 기업의 주당 순 자산 가치도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적적인 부분에서 좋은 흐름세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태광의 현재 주가 흐름세를 보게 되면 앞서서 EPS가 상승을 해주면서도 기업의 주당순 자산 가치인 BPS보다도 낮은 구간의 가격대를 형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자재 업체들 중에서도 밸류적인 측면에서 매력적인 기업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태광이 주요 제품하고 서비스를 보게 되면 뭐 관이세음료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그냥 조선 기자재 업체구나까지만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에는 유가 흐름세를 살펴봐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근 들어서 유가 흐름세를 보게 되면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중동의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다소 완화가 되었고 미국의 원유 재고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유가 하방 모멘텀을 더욱 받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78달러 구간을 형성을 해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까지 유가 같은 경우에는 상승할 때 다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공급적인 부분에 차질이 생기면서 유가가 하락을 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11월 대선 전까지 전쟁 리스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특히 이 투표를 지지율을 가장 높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갈등이 되는 국가를 제재하는 방법 혹은 이 전쟁을 일으키는 방법인데 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당연히 유가는 상승하면서 이 부분에 의해서 LNG 수요가 증가하니까 태강도 상승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갈등이 되는 국가인 중국이 있겠죠. 미국이 중국을 제재한다라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 한국 조선업 전반적으로 반사익 관점에서 수급적인 측면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태강도 주가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양방향에서 호재로 작용이 되면서 주가 상승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자리 잡히게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태광하고 이 유가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유가가 이 파란색이고 태광이 보라색인데, 유가가 상승할 때 태광의 주가도 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가가 하락할 때 이 태광 주가도 하락하고, 유가가 상승할 때 다시 한번 이 태광의 주가도 상승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유가의 방향성에 따라서 태광의 주가도 변동성이 존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구간에서 사실 봤을 때는 유가가 이렇게 상승을 해주는 구간에서도 이 태광의 주가는 예전과 같지 못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도 기반이 되고 유가도 좋은 흐름세, 그리고 이 업황 자체도 좋은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 태광의 주가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 태광을 좀 봐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이죠. 오늘 중동이 휴전 협상을 불발할 가능성이 있다. 자, 이런 이유를 통해서 유가가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이 바로 전쟁 리스크가 11월 전까지 사라질 확률이 적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글로벌 정세를 살펴봤을 때 현재 뉴욕 증시가 뭐 연준이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이 기대감을 하게 되면서 이 시장이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시장 전체가 상승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핵심적인 내용 결국에 이거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원유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유가 상승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서 제가 어떤 말씀 드렸죠? 이 유가와 태강이 비슷하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 상승 모멘텀으로 트리거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 다시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기술적인 흐름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태광 같은 경우에는 4월 18일 이후로 반등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지금까지의 주가 상승 모멘텀을 봤을 때 앞서서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유가가 상승할 때 주가가 상승해주는 경향이 있었고,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는 바로 조선에 대한 테마가 형성이 되었을 때 태광 역시 주가가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 자체는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면, 업황도 좋은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고 태광의 실적적인 부분도 좋은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는 예전과 같이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선 기자재 업체들 중에서도 태광을 조금 한번 바라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가 상승 모멘텀을 살펴보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은 두 개입니다. 뭐 11월 대선 전에 전쟁 리스크가 한 번 더 부각이 되거나 미국이 중국을 제재한다라는 이렇게 두 가지 이슈가 존재할 텐데, 전쟁 리스크 부각이 되면 유가가 상승하면서 태강도 오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미국이 중국을 제재한다라는 이슈가 부각이 되면 조선 전반적으로 테마가 형성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수급이 몰리게 되면서 이 부분도 가격 상승에 대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주봉의 흐름세로 현재 봤을 때 일단 태광 같은 경우에는 21선 구간에서 계속해서 저항이 발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을 돌파를 해주는 게 1차적인 목표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121선과 61선 구간에 대한 돌파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태광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